뭐 그냥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으실 거고, 예, 근데 한번 좀 확인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주인 선생님은 그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당황스럽거나 그런.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아주. 예. 지금 온라인 참가하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서 우리 사실은 그 이 상담 쪽에 그 계신 분들이 그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없으셔서, 예, 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 때문에 이제 약간 그 처음 접하시고, 예, 그런 경우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한번 그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 바로바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모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되게 귀한 시간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동안의 그 실무적인 그 경험을 이제 통틀어서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알게는 됐어요. 예, 그래서 심리 정보가 블록체인화 된다는 그런 의미가 뭐 마찬가지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CPDP 심리 검사는 단순한 그냥 뭐 다른 곳에 있는 심리 검사와 그런 구조적으로 약간 그런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블록체인 기술 적용하면 그것이 어떤 보안이 그 완전한 그런 데이터가 돼서, 예, 그것이 사용자, 그러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장의 피험자에게는 검사를 해석하는 상담자가 이제 사용자가 될 것이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사실 검사하고 나서 이 뭐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열람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검사하면 당연히 그걸 선생님이 보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그것조차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이제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관이 아닌, 자기 관할이 아닌 그런 데이터는 볼 수가 없고, 본다고 하더라도 좀 일정 시간 지나면 폐기해야 되고 막 그런 이제 개인정보 보안. 그러니까 보안에 관한 것도 사실 블록체인이 상당히 많이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트렌드에는 이런 형태가 이제 다 맞는 거예요. 특히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시스템은 블록체인화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심리 정보들이 선생님도 이제 계속 사용을 하시는데 담겨져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그 농산물 이력도 말씀드리고 뭐 했지만 검사를 하는 사람은 보상으로 심리 코인을 받고 그리고 검사를 시키는 선생님도 보상으로 심리 코인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그걸 갖고 해석 상담을 받거나 혹은 뭐 상담 센터에 이제 의뢰를 하거나 뭐 이럴 때도 그 보상으로 그 심리 코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생태계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예. 마치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코인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연관성이 이제 좀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약간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표가 이제 그거를 어,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그려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결과 데이터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블록체인화 되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다. 그래서 대학, 유학원, 독서실, 진로 코칭, 심리상담, 학원, 기업, 뭐 기업 중에는 뭐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제가 결혼정보회사 지난번에 이제 컨택을 좀 해보고 지금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제일 큰데 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MBTI는 제가 이제 인물 정보에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등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메일이 와가지고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이 생겼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MBTI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MBTI 제 유형이 이제 ISTP인데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이제 그 성격 유형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구나.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그냥 뭐 제 성격이 어떻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이제 ISTP 코드입니다. 그러면 아 뭐 재미는 없겠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정보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제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아, 이 사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혼 정보에서 예를 들면 그 MBTI 코드를 이제 그 코드로 매칭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좀 상시되겠죠, 이제 뭐. 예. 다른 것도 아마 MBTI는 이제 성격 유형만 본다고 하면 사실 이제 결혼할 때는 뭐 더 많은 정보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예. 좀 정신병리나 우리가 다뤘던 이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은 뭐 당연히 관심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배우셨으니까 편집증 같은 거는 그거 뜨면 결혼할 때 그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걸로 오신 분들은 결혼 생활을 전폐 위기 뭐 이런 것까지 겪으신. 근데 실제로 그거를 뭐 내가 그걸 안 해봐서 내가 와, 안타깝게 이혼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그냥 거의 그냥 한 절반 정도가 뭐 웬만한 문제를 가지고 심리적인 문제 되게 크겠죠. 그렇죠. 뭐 성격 차이라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그런 것들 다 포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외도 문제나 경제적 문제도 크겠죠. 탑3 뽑아보면 성격 뭐 그다음에 외도 문제랑 이제 경제적인 이 정도가 될 텐데 이제 그래도 성격 차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걸 갖고 좀 매칭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이제 제 생각인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아, 이 사람들이 심리를 잘 모르는구나. 그 사람들은 뭐 심리가 관심이 없겠죠. 그냥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혼이 많아서 소원 건수가 더 많아지면 이제 좋을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를 받는 뭐 프리미엄 회원이 뭐 재력이 있어서 뭐 그렇게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아마 더 관심을 가질 텐데. 이제 외형적인 측면, 질적인 측면에서. 저도 그 이런 그 특히 그런 교육 서비스, 휴면 서비스 이런 쪽은 심리학을 적어도 아는 사람, 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이 좀 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제일 큰 심리검사 회사도 전혀 심리학과 관계없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리센터 체인도 그 회사는 전혀 심리 쪽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문외한들이야. 비즈니스 논리로 하겠죠. 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심리학 자체는 되게 인기가 있고 학교 안에서도 제일 뭐 인문 쪽에서는 재수강을 제일 많이 그 복수전공 제일 많이 하는 그런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진출은 상당히 없어요. 심리학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어디 범죄 다큐멘터리 외에는 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내보내는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정치, 시사에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뭐 행정 쪽이나 이런 쪽에도 다 그게 심리가 그게 고려가 돼야지 그냥 외현만 다루는 그런 소위 이제 과거의 그런 형식 정량적인 것만 다루는 거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치가가 심리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근데 어디 그걸 봅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인기로 뽑고 저 사람 뭐 시원해 뭐 사이다야 뭐 하면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요한 그런 위치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심리적인 그런 그 구성 요건에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볼 때 뭐 물려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안 되죠 그게 네. 어느 역할에나 적합한 그런 심리적인 어떤 구성이 필요한 건데 놀라울 정도로 그걸 등한시하고 있다. 심지어 뭐 살인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다큐멘터리도
그 사람의 예를 들면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얘기하지만 왜 그 이전에 그걸 할 생각을 못했느냐.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 살리는데. 이게 이제 뭐 아직 우리나라의 수준인 것 같아요. 뭐 OECD 국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다른 나라 뭐 어마어마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점점 선진 사회로 갈수록 그런 이제 대인, 휴먼 이런 거에 있어서 심리학의 역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게 확산이 되면 곧 심리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아주 그 약진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그것이 블록체인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약간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되시죠.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구성을 고려해서 뭐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학부모들에게 이제 지금 잘 통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사람들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죠. 예. 그냥 뭐 멘토링 아무리 해봤자 선생님 뭐 수능 몇 점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뭐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비근한 예로 뭐 이렇게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P2E 말씀드렸지만 보라라는 그런 코인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예. 직접 그냥 공부하신 건 아니죠. 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똑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뭐 게임을 하면 이제 좀 이제 우리는 이제 T2E라는 그런 개념으로 교육이나 시민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 K민트 있으시니까 박준 선생님은 심리코인 지금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 이게 초보자신데 그러면 그거 또 그러면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할 텐데 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본에 대해서는 이해가 이제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박준 선생님은 이제 초보자이시고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핸드폰에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K민트라고 예. 그건 제가 설치했어요. 하셨어요? 네. 어떻게 미리 알고? 그건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예, 예. 여기 토큰 추가에 가시면 예, PSYC라는 토큰 추가까지 한번 해보시고 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다 깊은 이해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거 뭐 이제 암호 문구 이런 거 설치하셔야 되니까 예, 조금 시간은 아마 좀 걸리실 거예요. 자, 이제 사실은 심리코인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한 사업적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나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래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 이 시간을 이제 함께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내가 좀 안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지식이 좀 있으신데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그런 암호화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잖아요. 비트코인 뭐 사실 일본 사람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름만 일본 사람이고 실제로 뭐 모르겠습니다. 그 나카모토라는 사람인데 들어보셨나요? 네,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실제로 뭐 일본 사람인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걸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뭐 저기 판교에 가면 뭐 무슨 블록체인 회사들이 많죠. 그럼 그 똑같은 게 중국에는 없겠습니까? 미국에는 없겠습니까? 뭐 이제 중국, 미국이 이제 사실 이제 제일 그런 회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래소는 이제 홍콩에 있는 뭐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이제 제일 크고 미국에는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가 이제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가 있는데 제일 큰 데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이제 홍콩의 이제 바이낸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게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건데 코인베이스라는 그 회사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네. 나스닥 상장 기업이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투기 업체는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은 그냥 인증된 거래소예요. 네, 그냥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네. 업비트나 빗썸 사용하시나요? 아, 전혀. 그 들어보지도 못하죠. 아, 그러시군요. 자, 어, 코인 마켓 캡. 자, 여기 이제 그 URL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코인 마켓 캡.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만든 암호화폐들을 다 리스팅해 놓은 곳이에요. 정보가 총집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상식 한 가지 뭐 테라 루나가 뭐 망했고 뭐 무슨 FTX가 뭐 어떤 게 돼서 FTX 코인이 바닥이 쳤고 뭐 비트 이더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뭐 시총이 얼마래더라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coinmarketcap.com 코인 하시는 분들은 모든 뭐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제 영어로 돼 있는데 그냥 영문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번역을 하니까 번역이 좀 이상해지고 막 이래서 coinmarketcap.com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다. 자, 보시면 크립토 커런시 네. 암호화폐죠. 네. 보시면 전 세계 암호화폐 시총 기준에 1위부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수천 개가 있겠죠. 네. 잘 아시다시피 1위는 비트코인, 두 번째가 이더리움 들어보시면 그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지금 여기 마켓 캐퍼빌리티가 여기 시총이에요. 볼까요? 10, 지금 막 바꾸고 있는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만원, 10억, 100억, 1000억, 3200억 정도, 200억 불, 달러 네, 정도 되죠. 그러면 3천억, 3200억 불, 1000억 불, 1조 달러라고 하면은 1200조쯤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1000억 불 하면은 120조 정도 되는 거지. 그게 이제 3000억 불 정도 되니까 한 3배, 한 400조? 네,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도 왜냐면 시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변하고. 그래서 그 시총별로 이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라고 들어보셨어요? USDT? 보시면 여기 프라이스 있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16,000불, 16,800불 지금 이제 2천만 원 정도 넘는데 USDT는 지금 딱 보시면 1달러예요. 이게 1달러네? 그리고 이게 1.00달러. 그리고 이렇게 별로 바뀌지도 않아요. 네. 신기하죠? 네, 요 밑에도 그렇네요. USDC라고 돼 있는데 USDT, USDC 비슷하죠? USD잖아요. USD가 뭐죠? US 달러. 네, 달러. 그래서 1달러짜리예요, 얘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보신 대로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투자 자산으로만 활용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중에서 가격 변동이 안 이루어지도록 만든 암호화폐를 만든 자 이게 이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더와 USD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 정부나 재단에서 보증하는 그래서 1달러의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면 1달러짜리를 예치를 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가격이 유지되도록 만든 겁니다. 네. 뭐 어떤 거래 좀 효용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지금 막 어떤 바뀌는 우리 예를 들면 심리코인의 그 가격이 막 바뀐다고 생각해 볼게요. 막 바뀌는데 이게
쓰기가 이제 막 바뀌니까 좀 힘들어. 떨어지면 더 내야 되고 높으면 차액인데 내가 뭐 차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안 해주면은 뭐 그걸 쓸 수가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에서 그 이루어진 에콰도르인가요? 엘살바도르 맞죠? 네, 그 비트코인을 그 법정화폐로 쓰고 있는. 네. 거기서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거 이제 들어보실 텐데 그래서 1달러짜리가 이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안 변해요. 얘는 거의. 쭉 보니까 이제 뭐 BNB, 뭐 바이낸스 아까 이제 거래소 이름 나온 거 쭉 나옵니다. 리플 들어보셨죠? 리플, 뭐 소송,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다 해서 도지코인이라고. 네, 안 들어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시총 기준으로 랭킹이에요. 네, 폴리곤, 다이, 뭐 폴카다, 트론, 뭐 이건 뭐 그 암호화폐 하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중에 뭐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 거는 있는가? 예, 우리나라 게 어디 있는가? 쭉 보시면 뭐 에이프코인 뭐 쭉쭉쭉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코인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 회사들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블록체인 회사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자, 이제 여기 나옵니다. 자, 클레이튼이라고 돼 있죠. 예. 자, 클레이 달러로 0.1585달러. 뭐 한 200원쯤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뭐 볼륨 뭐 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K민트 한번 열어보실게요. 예. K민트 열어보시면 지갑에 보시면 네, 지갑에 보시면 제일 위에 네, 제일 위에 거기서 보셨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클레이 약자로 네, 클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코인 중에 전 세계 시총이 가장 높은 것은 클레이고 전 세계 랭킹 기준으로 현재 65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그 위에는 거의 뭐 미국이나 중국 것들인데 왜 우리가 블록체인 쪽을 그 이제 약간 음성화해서 지금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이제 IT 기술에 입각한 건데 65등밖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뭐 암호화폐 발행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경우에 P2E가 우리나라는 금지잖아요. 유일하게 중국하고 한국만 전 세계에서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 많은 정말 게임 회사들 예,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그런 게임 회사들이 해외 버전에서만 P2E를 장착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P2E 게임을 못 내요. 예, 그래서 다르게 개발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나라 강국인 게임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상으로는 그 게임을 못 내고 해외를 대상으로만 서비스해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에요. 네. 자, 클레이튼 이걸 왜 보느냐?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인넷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단톡방 같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메인넷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몇 개 되진 않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개발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클레이트는 이제 뭐 과거에 그 그라운드 X라는 카카오 계열사에서 이제 만든 것이고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를 그 카카오의 공식적인 암호화폐로 지금 발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다시 카톡 들어가 보실게요. 카톡 들어가 보셔서 지금 더보기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점점점 오른쪽 밑에 점점점 누르시고 전체 서비스를 누르시면
맨 밑에 왼쪽에 카카오 클립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 휴대폰으로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더보기에 클립을 누르시면 자, 나의 토큰에서 저는 클레이를 뭐 7점 뭐 7개 정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없으니까 안 나오시죠. 예. 자, 카카오에서는 계열사 그라운드 X라는 회사에서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카카오톡 안에 카카오 클립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을 서비스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클립을 통해서 카카오톡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모두는 다 암호화폐 지갑을 하나씩 지금 다 가지고 계시니까 K민트 뭐 사용하시지만 그거는 그냥 제가 깔려고 해서 이제 새로 까신 거고 클립은 이제 원래 쓰시던 카카오톡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이 화면 공유로 들어왔어요. 이게 클레이튼이라는 우리 메인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심리코인은 과연 뭘까요?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이더리움은 메인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더리움 안에는 이더리움의 그 플랫폼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올라앉아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K민트에서 보시는 그 여러 가지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K민트에 보시면은 지금 뭐 지금 클레이하고 지금 심리코인 2개만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게 뭐냐면 그게 다 메인넷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이더리움, 폴리곤 뭐 이런 게 각기 다 만든 메인넷. 그러니까 뭐 각기 다른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서로 우리가 좋다, 우리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그 속도라는 게 이제 생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뭐 저는 이제 어떤 예를 들냐면 해외 송금 같은 거 받을 때, 네, 해외 송금하거나 받을 때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 받는 거는 뭐 보내는 거 얘기할게요. 우리 한국에 있는 내 계좌의 원화를 빼서 달러로 바꿔서 그거를 상대방 은행에 어, 전신환 송금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중개은행이 있어서 중개은행을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날짜는 시간은 한 4일 정도 뭐 보통 걸리는 것 같아요. 4일에서 일주일 그렇죠. 뭐 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들어오면 원화로 바꿔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수수료는 한 몇만 원쯤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해본 걸 비트코인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내가 보낼게 얼마 만불 뭐 100만 원 예. 그러면 뭐 비트코인 몇 개야 0점 몇 개가 되겠죠. 예. 0.05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보낼게 보내 계좌 뭐야 쑥 뭐 몇 초면 돼요. 예.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받아서 해당 나라에 있는 거래소에서 환전을 하든 가지고 있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지금 금융 쪽 아까 이제 설명 영상에서 나왔듯이 금융 쪽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그러한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괜히 우리가 뭐 지금 선생님도 은행 뭐
창구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창구에 최근에 가보신 게 언제신가요? 몇 달 되셨죠? 언제 가보셨어요? 저는 넘었는데 그 전번은 1년 300, 뭐 쉬는 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365일 계속 그 임대 상황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직원들 임금이 나와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돈은 누가 내고 있는 거죠? 은행에 가입한 사람들, 선생님들이 수수료로 내고 계신 거잖아요. 거래하는 사람들. 예. 은행이 예금 금리가 낮고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6개월, 뭐 몇 개월, 1년 넘으셨는데 그거 유지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도 지금 카카오뱅크를 뭐 개인 거래를 이제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있는데 가끔 뭐 수수료도 아예 없을 뿐더러 가끔 뭐 그 뭐 사용 뭐 보상처럼 뭐 이렇게 들어오고 뭐 그런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뭐 블록체인과 뭐 관련이 있다고 보면 이제 그럴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중개 거래 중개하는 사람들의 그 수수료 이런 것들을 확 낮추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또 이제 탈중앙화의 요건이에요. 대신 다만 지갑 주소를 잘못 넣었다. 그러면 없어져요.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갑 주소를 뭐 치질 않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니까 그럴 이제 일은 이제 없는데 그것도 오인해서 저는 이제 거래를 뭐 많이 해봤으니까 그 거래소에 이제 보냈다가 잘못 보내서 뭐 환불받고 뭐 그때 뭐 수수료 내고 뭐 취소 거래하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거래소에서 매개를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개인 간 거래에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두 분이 거래하시는데 심리 코인을 예를 들면 클레이 계좌에 보냈다.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렇게 탈중앙화의 그 철학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 심리 코인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클레이튼이라는 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을 쓰고 있는 서브 코인이 심리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인넷이라는 것은 이 메인넷은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양한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윤재현 선생님이 저한테 한 일주일만 교육을 받으시면 학원, 맑은 샘 코인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정말요? 예. 그리고 K민트 지갑에 담으시고 그거를 유통시킬 수 있어요. 예. 다만 그 생태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코인을 발행하는 거는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원가가 안 들어요. 예. 알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 이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 체인, 이 메인넷을 실제로 만드시려면 그건 100억이 드시는 거고 요 메인넷을 만들어 놓은 요 통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그냥 이제 쓰세요. 예. 근데 쓰면 이제 공짜로 쓰느냐? 뭐 공짜로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뭘 받느냐면 임수현 선생님이 윤지현 선생님한테 심리 코인을 보낼 때 수수료가 들어가요. 예. 그 수수료가 클레이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현 선생님은 클레이를 지갑에 가지고 계세요. 제가 넣어드렸어요. 예. 그래서 약간씩 차감이 되는데 뭐 10원, 20원 정도예요. 예. 은행에서 뭐 거래 잘못하시면 500원짜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저도 제 계좌 잔고가 없을 때는 이제 그걸 부과하는 걸 보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가스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거래 수수료, 클레이라는 거래 수수료를 사용하고 있고 심리 코인은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의 서브 코인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놈이고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다 거래 장부에 모두가 기록이 되고 블록체인이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 장부를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거기 거래에 실제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죠. 임 선생님이 보내실 때 가스피를 어느 정도씩 내고 계신다. 만약에 다 떨어지면 이걸 또
돈을 내고 거기서 사야 된다. 클레이는 거기서 어디서 샀냐? 코인원, 뭐 빗썸 이런 곳에서 이제 사서 보내는 것이죠.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사서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내드렸고 그걸 이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받으실 때는 가스피가 필요 없어요. 보내실 때 필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장부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장부 어떻게 그 장부가 생겼는지. 네. 우리가 블록체인 아까 장부를 그냥 그 그림처럼 이제 봤는데 클레이튼이라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의 그 메인넷 클레이튼 거기서 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클레이가 거래가 되고 그리고 심리코인도 온라인상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블록체인은 어떻게 생겼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보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뭘까? 얘 이름은 클레이튼 스코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스코프는 뭔가 이렇게 현미경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우리가 그 하고 있는 모든 거래는 클레이튼 스코프 안에 다 거래가 다 기록되고 있어요.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sen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드릴 때 얼마를 언제 어떤 지갑에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모두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임sen 선생님이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켰는지 이걸 보고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뭐 개인정보 침해냐?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이걸 투명하게 다 오픈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Recent transaction. 최근 거래잖아요. 네, 보실래요?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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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초 전에 네, 누군가가 거래를 했어요. 네, 이게 TX 해시값은 거래 아이디입니다. 고유 아이디. 네. 그리고 from to는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KMT 지갑 열어보시면 보내기 받기 할 때 받기 누르시면은 이상한 문자열이 형성되는 거 보셨죠? 그게 은행 계좌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초 전에 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갔어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여기는 카카오페이로 또 이동이 됐어요. 예. 1초 전에 누군가가 지금 또 계속 블록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자,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한테 지갑 주소를 한번 보내보실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래를 블록체인상에서 한번 찾아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톡으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자, 주소 어떻게 보시죠? 얘기죠. 얘기죠. 누르고 클레이튼 체인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갑 누르시고. 얘기죠. 얘기죠. 누르는 건 밑에.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맞을까요? 제가 개인 내 지갑이죠. 내 지갑. 지갑 누르시고. 이거 아닐까요? 네. 대표님 개인으로 제가 예. 그게 이제 지갑 주소. 그러니까 네. 받기 누르시고 나오신 거죠. 예, 받기 누르시고. 개인으로서 예. 베테랑 사용자가 왜 그러시나요? 이거 공유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네네. 예.
박준 선생님 지금 잔액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지갑 들어가셔서 네. 네, 보내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보내기. 아니죠. 그 심리 코인이죠. 아, 제가 그걸 생성을 안 했어요. 지금 저기 네. 그것만. 네. 클레이튼 주소를 보내신 거예요? 네네네. 저기 플레이트입니다. 그 잘못 넣으신 거죠, 그럼?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라졌습니다. 자꾸 보내지 마세요. 저 잘못 넣었어요.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실습을 하다 보니까 PSYC 네, 제가 다시 출발 못해서. 있어요. 예, 들어갔습니다. 네, 잘 됐네. 왜냐면 이게 그걸 또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메인넷 하나로 그 베이트에 있는 거를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실습이 잘 됐습니다. 제가 플레이튼 주소를 드렸어도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 그렇죠. 들어온 그냥 거죠? 똑같은 주소가 네. 행성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윤지현 선생님도 아까하고 똑같은 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플레이트하고 주소 똑같으니까요. 예. 자, 이제 보내겠습니다. 저 이게 출석하신 그 보상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추웠거든요. 오늘 날씨 엄청 엄청 추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 올라가셨어요? 밸런스가? 됐다. 됐죠? 네. 1, 2, 3. 네. 제가 일부러 표시가 나라고 1, 2, 3을 보냈어요. 자, 플레이 스코프 안에 우리 모든 거래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뭐 블록 넘버, 어카운트 어드레스, 트랜잭션 해시값, 토큰 네임, 뭐 토큰 심벌 뭐 등등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토큰 네임이나 토큰 심벌 그 전에 뭐 토큰 심벌 우리 거잖아요. 보시죠. 사이클로지컬 코인. 네. 보이세요? 1분 전에 여기 윤지현 선생님 거고 여기 4분 전에 123 여기 박주희 선생님 겁니다. 네. 놀랍죠? 요게 제 주소고 요게 두 분 지갑 주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시값은 요게 이제 거래 아이디 이게 모든 장부에 지금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냈다는 사실은 뭐 여러 당사자 간에도 알지만 모든 사람이 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거의 거래에 대해서 이미 다 공론화되어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속일 것이냐? 어떤 에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이 방식의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정말 거의 비용이 없이 이걸 지금 쓰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 정보가 심리 코인과 연동이 돼서 지금 사용자에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면 이게 심리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처럼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제 플랜입니다. 그리고 이걸 공모하는 이제 날이 분명히 이제 올 거고 저는 공모 가격은 1코인에 한 1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록체인 회사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토큰 트랜스퍼는 이게 이제 이동한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자, 토큰 홀더는 이 토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볼게요. 랭킹은 많은 순서입니다. 네. 이 총 발행량은 12억 개예요. 이 토큰의 총 발행량은 11억 개짜리가 있고 9,900만 개짜리 정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저희 회사의 지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수현 소장님께 트랜스퍼가 되고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지급이 되고 자, 요 세 번째 요게 누구 거겠습니까? 그래서 임수현 소장님 거죠. 그래서 지금 임수현 소장님 지금 넘버 3 랭킹 3에 있고 제가 20만 개를 지급을 해서 이제 생태계 활성화용으로 20만 개를 지급을 해서 지금 이제 분당 연구소도 가져가신 거고 윤지현 선생님도 받으신 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컴퓨터를 안 갖고 계시니까 본인들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몇 개신가요? 1724. 여기네요. 요게 윤재 선생님의 주소 그리고 현재 랭킹 12등. 박쥐 선생님은 제일 알겠죠. 지금 처음 받으셨으니까 볼까요? 다음 장에 지금 홀더가 모두 46명이에요. 벌써 46명 중에 이 100개를 이기시고 123개가 있으니까 28위가 되셨네요. 대박이네요. 오늘 네. 좋았네요. 28위가 되셨고 비율은 사실 적기 때문에 비율이 차이가 안 나지만 46위의 홀더들 중에 28위로 지금 이 지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블록체인상에 영원히 남아 있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 수도 없고 선생님들만 그 지갑 분실을 안 하시면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지만 비밀번호와 그 문구 그걸 잃어버리시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미경 이사님 같은 경우에 지갑 비번을 잃으셨다가 난리를 빚으셨다가 다시 찾으시면 그 생각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텔레그램 서비스 온라인 데스크 이런 건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면은 찾을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클레이라는 그 암호화폐의 지금 현황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 선생님 지갑도 다 등록이 돼 있고 몇 개를 가지고 언제 받으셨는지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줬는지.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의 그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걸 갖고 뭐 장난치거나 할 수 없어요. 네. 제가 임의로 제 개인으로 그걸 이체를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니까. 네. 공모를 해서 만약에 이게 그 현금으로 그 가격이 매겨지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올라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곧 주식처럼 이제 그 가치가 생기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사용료의 일부를 앞으로 뭐 이제 그 심리코인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차차 그리고 이제 인간과학 연구소에서 교재를 살 때 심리코인을 일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게임 코인처럼 뭐처럼 우리도 이 생태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재밌으시죠? 네, 새로운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 텐데 이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냐, 뭐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사라져 버릴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떠실 것 같으세요? 공존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인터넷 댓글 중에는 왜 진짜 돈으로 왜 가짜 돈을 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금을 가지고 거래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진짜 금과 은을 가지고 진짜 이거는 이제 거래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지금 돈이라는 거, 돈 사실 그 종이 자체는 이제 그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만 그것이 국가가 그걸 가치를 담보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만 원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근데 어제 제가 지갑에 갖고 있던 만 원하고 오늘의 만 원은 구매력이 달라요. 네.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 제가 물가를 몸소 느끼는 건 뭐겠습니까? 뭐 점심값 뭐 이런 거. 네. 갑자기 한 몇천 원? 네. 그게 뭐 천천히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몇천 원이 그냥 몇 주새, 몇 달 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짧은 기간 정도 새에 그냥 확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던 원화는 뭐 예를 들면 30%그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30% 평가 절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돈으로 왜 가짜 돈을 사냐? 만약에 그걸 금으로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뭐 안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투자로 하는데 그래서 누가 현금을 들고 있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돈은 원하는 5만 원권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낼 수 있잖아요. 예. 많이 찍어낼 수 있어요. 뭐 헌돈을 대체하기 위해서 찍기도 하지만 시중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찍어내기도 해요. 그럼 돈이 시중에 많이 돌면 인플레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자율은 떨어지고. 지금 그걸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작년 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올해 갖고 있는 사람은 한 5분의 1 정도의 그 이제 손해를 보네요. 5분의 4가 떨어졌으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엄청나게 폭락을 경험한 거죠. 그게 반대였을 때는 그게 올랐겠죠.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00만 개의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더 발행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발행된 것은 이미 이제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지갑에 들어있고 전 세계 모든 거래소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 상품 뭐 이런 것들도
인덱스 상품 이런 것들도 나오고 코인 거래소가 뭐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제도권으로 이제 진입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일종의 그게 화폐 역할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화폐가 아니라 뭐 화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선생님들 그 투자는 뭐 은행, 뭐 증권, 뭐 혹은 부동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암호화폐도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걸 디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군요. 간단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디파이 무엇인지. 이게 뭐죠? 주소가 다 남겨놓은 이 주말에 싹 다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나서 잇몸에 있던 구멍지머리가 싹 사라졌어요. 일론 머스크 형이 말했죠. 난 디파이. 하지만 디파이를 무시하지 마라. 은판 세대에는 은행 기자가 20%였다는데 아껴 쓰고 저축만 잘해도 부자 될 수 있었다는데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고 기준금리가 바닥을 찍는 요즘은 은행 이자 2%만 내어도 감지덕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Please take my money 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디파이를 통해 연 5%, 10% 아니 예치금액 20%까지 이자를 받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디파이의 정체는 무엇이고 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단란하게 볼때는 아니 디파이를 머릿속에 쏙쏙 넣어줄 수 있어요. 자 따라오세요. 디파이 우선 알고 갑시다. 디파이는 무엇일까요? 새로 나온 와이파이 아니고 먹는 파이 그런 거 아닙니다. 디파이란 Decentralized Finance의 줄임말로 탈중앙화된 금융을 말합니다. 자, 탈중앙화가 되었다는 말인즉슨 중앙화된 은행, 금융사 등의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금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중앙화되어 있던 은행, 금융사의 서버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인명의 다수의 서버를 통한 금융 거래란 말씀. 무슨 말이냐 싶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상했어요. 자,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세상에 발표했고 블록체인 서버에 파일 계약뿐 아니라 작동 가능한 프로그램까지 업로드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을 겁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 블록체인상에 예금, 대출, 보험, 펀드 등이 가능한 금융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것, 그게 바로 디파이다 이 말씀. 그럼 이 디파이와 완전 초면인 너나 우리는 모두 근본적 의문이 될 겁니다. 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기에 받고 빌려주고 빌려주고 나눠주는 말입니까? 그 방법과 구조를 지금부터 형이 알려줄게요. 자, 먼저 기존 은행이 대출을 하는 시스템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의 신용 또는 담보를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여기까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디파이는 이 중간 과정이 은행을 없애고 그 자리를 블록체인에 올라간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겁니다. 즉, 디파이 프로그램에 돈을 예금을 두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사람들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한 이자를 나눠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뭘 믿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지 의문일 거예요. 디파이에서의 대출은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담보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데요. 디파이 프로그램에 자신이 가진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맡기면 다른 디지털 자산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상환 시 일정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이 이자는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즉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프로젝트에는 컴파운드, AAVE, DYDX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파이가 단순히 예금과 대출만 가능하냐면 그것도 노노. 놀랍게도 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펀드 형식으로 자금을 형성한 뒤 아까 말한 대출 디파이 서비스의 정보를 취합하여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출 디파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렇기에 서로 다른 대출 제공 디파이 서비스들의 수요, 공급, 이자율을 분석할 수 있어 자산운용 디파이 서비스를 실행,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자산운용 디파이 서비스에는 커브, 유니서, 컴파운드, DYDX 등이 있습니다. 그럼 디파이는 기존 금융시장에 있던 서비스들만 가능한 것이냐? 노노노! 기존 금융시장에서 볼 수 없던 특이한 디파이만의 금융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입니다. 유동성 공급입니다. 자, 스테이킹이란 코인 자산을 블록체인에 예치시켜 데이터 검증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 검증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지분 증명. 이건 나중에 지분 관련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코만만고.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채굴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때 지분 증명 방식을 가진 블록체인의 경우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코만만고에 의거하여 자신들의 자원을 한 곳에 모아 영역을 결합하는 여기부터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좀 끊을게요. 디파이가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하나에 2,200만 개잖아요. 예, 뭐 지갑에 갖고 있어요, 내가. 근데 이걸 어딘가에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예, 암호화폐든 아니면 현금으로든. 예, 그 대표적인 서비스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역시 카카오에서 만든 겁니다. 아까 클레이튼이 카카오 거잖아요. 클레이인데 네. 클레이 스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디파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갑 연결 누르시면 아까 카카오 클립 그러니까 카카오 클립하고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한 개 갖고 있으면 카카오 클립에 넣어놓으면 그걸 갖고 여기 사이트에 연동을 시켜서 내 계좌하고 여기하고 이제 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지금 클립 아까 열어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가 떴습니까?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떴나요? 가입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가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제 클립을 여시고 가입을 한번 해서 여기다가 지갑을 연결해보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거기 심리코인을 만약에 클립에 등록을 하면 그 클립 안에서 심리코인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K민트에서만 볼 수 있지만 지갑은 이제 어디다 넣어놓건 관계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뭐 거래소 지갑에 넣든 뭐 클립에 넣든 아니 K민트에 넣든 그건 다 관계없이 다 가능한 거니까. 가입하셨어요. 네. 인터넷에 가셔서 클레이스왑.com을 들어가시고 지갑 연결을 한번 눌러보시죠. 자, 저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화면을 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 휴대폰 화면이죠.
선생님들도 휴대폰 켜시고 같이 들어와 보셔도 됩니다. 자, 지갑 연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카카오 클립 연결이 뜨죠.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나오죠. 다음 누르시고 인터넷 사이트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러면 여기처럼 지금 내 자산을 누르시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제 이렇게 떠요. 이 사이트에. 뭐 이 중에 갖고 있는 게 뜨는 거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심리코인은 여기서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네, 등록이 되면 여기서 뜰 겁니다. 어쨌든 연결이 되신 거예요. 중간에 세 번째 보시면 예치 서비스가 있어요. 네. 눌러보세요. 예치. 네, 메뉴에 눌러보시고 단일 예치, 페어 예치, 플러스 예치, 포지션 예치 나오죠. 제일 위에 단일 예치 한번 눌러볼게요. 총 수익률 순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MBX. 네, MBX. 네. 저 뭘까요? 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 코인마켓캡 아까 말씀드렸죠. 네, 휴대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MBX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블X 쭉 나오죠. 네, 그래서 현재 1.12달러이고, 네, 뭐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나오죠? 예. 자, 시가총액은 US 달러로 40 밀리언, 100밀리언이 100만이니까 4천만 불쯤 되네요. 4천만 불이면 어떻습니까? 1,000만 불이 한 120억, 130억. 네. 4천만 불이면 한 다 4배쯤 되는 거니까 한 500억쯤 되겠네요. 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암호화폐 순위에서는 367등이에요. 아까 우리가 클레이튼이 65등인가 봤는데 그 밑에 있는 놈이에요. 얘가 뭐냐면 넷마블 아시죠? 넷마블. 네, 넷마블 게임 회사. 네, 넷마블 게임 회사의 이제 코인입니다. 네, 마블X. 네, 네. 그래서 다시 아까 사이트로 돌아가 보면 내가 클레이튼 지갑에 카카오 지갑에 마블 X를 갖고 있으면 1년 예치 수익률을 113%를 준다는 거예요. 저 약간 멘붕이 오시죠? 네. 113%. 1년 이자가. 대박이죠. 예. 얼마인가요 지금? 얘가 아까 보셨잖아요. 네, 1점 뭐 몇 달러입니까? 한 1,400원. 1,400원 예. 1년 예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1년 동안 그냥 여기다 네, 넣어놓으면 예치하죠. 되잖아. 자, 근데 자 보세요. 자, 마블엑스라는 놈의 1년 동안에 지금 가격 변동 추이를 본 거예요. 지금 70불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1.1달러쯤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신 그 113%는 가격 변동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얘가 1월 1일 날 넣었는데 뭐 7만 원이었는데 지금 뭐 1,000원이 됐다. 그럼 그거 상태에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서비스들은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러나 이 수익률은 주기는 줘요. 네. 그러나 마지막 그 잔액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 2배가 돼 있을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거는 팩트는 맞긴 맞아요. 유동성 규모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40만 불어치가 지금 누군가가 예측을 해놓은 거예요. 40만 불이면 한 5억이 뭐 얼마쯤? 그래도 꽤 많이 예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금과 출금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바로바로 그때 꺼내서 뭐 예치가 1년 예치 이런 게 없어요. 네,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전자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낮겠죠. 아까 USDC 보셨잖아요. 그게 4등인가? 예, 얘가 1달러, 얘는 고정, 변하지 않아요. 얘는 무조건 1.6%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밖에 안 돼요. 유동성 규모는 그래서 예치된 그 총액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클레이도 있어요. 클레이. 예, 오르비체인. 그래서 이더리움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페어 예치를 한번 볼게요. 페어 예치. 정렬 기준을 총 수익률로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문제. 193%, 227%. 더 웃긴 거 보여드릴까요? 95,000%. 우와. 86,000%.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들어본 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아까 단일 예치를 봤고 지금 이제 페어 예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두 개를 반반씩 쌍으로 예치하는 거예요. 아까 단일 예치는 그냥 단일 그냥 그 코인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량하냐 어떠냐 뭐 변동이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되는데 두 개를 페어로 예치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놈은 그래도 안전자산 우량자산이에요. 근데 한 놈은 완전한 위험자산이에요.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 예를 들면 가격 변동이 큰 거. 얘 입장에서 이걸 팔려면 이렇게 큰 놈하고 엮여가지고 요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자를 엄청나게 때려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거의 투기성? 여기도 보면 그래도 47,000불 정도 누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안전한 애들이 있겠죠. 안전한 애들은 보통 예치 금액이 많아요. 유동성 규모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자, 클레이튼하고 클레이코인, 그 다음에 테더. 아까 암호화폐 순위의 3인가? 네. 지금 예측 규모는 일식 100, 1000만씩이면 900만 불. 1000만 불이면 뭐 1,400억쯤 되는 거니까 1,300억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얘는 8.96%. 한 9% 정도 되는 건데 은행 이자가 9%다. 뭐 할만하죠. 그리고 클레이는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 발행한 거니까 사실 여기가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 USDT는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1달러에 딱 고정돼. 그게 이제 두 개 쌍이 현재 9%의 이자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디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 예금 적금하고 뭐 부동산 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도 사실은 투기라고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식 뭐 요즘처럼 뭐 떨어지는 때 보면 뭐 거의 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암호화폐의 디파이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렇게 여기 딱 나와 있네요. 테더왕 USD 코인. 얘는 딱 고정이잖아요. 네,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그래서 이제 1.6%밖에 주지 않는데 뭐 이런 거는 정말 안전한 그런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것조차도 그냥 다 뭐 무슨 위험하고 다 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디파이라는 게 현재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볼까요? 뭐 지금 현재 뭐 계속 이게 바뀌고 있는 거죠. 예치 자산이 뭐 한 2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유저 수가 지금 10만 명이 좀 넘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좀 느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미 한 10만 명 정도는 여기서 이용을 하고 있고 보상액이 한 7,400억 원 정도가 아까 그 이자로 지급이 됐다. 인당 평균 수익이 한 680만 정도 나왔다. 이게 그냥 팩트로 뭐 12월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카카오 지갑으로 연결해서 했습니다. 튀겼어. 디파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 보시면 뭐 요거를 보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 이 K민트 지갑이잖아요. K민트 지갑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보여드릴게요. 클레이가 발행된 여러 가지 그 코인들 중에서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스테이킹은 유동성 공급하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지금 선생님들 지갑에 심리코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갑에 놓고 있으면 그건 이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서비스에 예치를 하면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36.5%. 뭐 아까 뭐 걔네들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렇죠. 이것도 1년 이자가 36.5%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리워드를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숫자가 올라가요. 실시간 올라가요. 네. 이게 이제 디파이 서비스로 지금 현재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 클레이서 뭐 제가 해보긴 해봤고 근데 그거를 안전한 걸 하면 그건 절대 안전한 겁니다. 그거는 그 카카오라는 회사를 믿고 이제 사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디파이 하면은 뭐 그냥 뭐 사람들끼리 그냥 협의해서 그냥 뭐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매개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실제로 그 사이트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거기에 직원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저야 뭐 좀 아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리코인은 이제 이러한 연유를 해서 접해봤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확산되고 공론화되고 디파이 서비스에 담기면 지금 선생님들 가지신 것도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다른 필드에서는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1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런 걸 이제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자, 돌아가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뭐 블록체인의 간단한 지금 제가 겪었던 거를 위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블록체인과 어떤 비즈니스 뭐 암호화폐든 간에 뭐 대략 이런 형식과 내용으로 지금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회사라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메인넷을 만들거나 메인넷을 뭐 딴 걸 쓰고 코인을 만들거나 코인 만든 걸 갖고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뭐
뭐 의료 관련한 그런 코인도 있고, 뭐 P2E 같은 거 이제 게임 코인이 되고, 뭐 저희가 이제 심리 쪽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다. 예, 그런 현황을 일단은 대략 구조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신 거고, 예, 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그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출석하면 얼마 이렇게 받는데 그냥 봐도 그냥 이제 받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비전이 있는 거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예, 활용을 해서 펼쳐나갈 거라는 걸 이제 예, 말씀드리는 거고 예,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오실 때 비교해서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한 게 좀 충족이 되셨나요? 예, 재미있죠. 예, 저도 이제 처음 할 때는 참 신기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시점이 되면 이게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초기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아직은 뭐 이게 공론화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누구나 다 할 때쯤 되면 여기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또 예, 남이 모를 때 하는 선구자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사실 위험이라고 해도 뭐 선생님들은 뭐 큰 위험은 없으신 거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신경과 관심을 한번 쓰시면서 가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네, 또 다음 주에는 실제 프로그램 사용 실습으로 그리고 이 2023년부터 세미나를 좀 확대해서 예,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좀 해보려고 공지가 이제 나갈 겁니다. 어떤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이제 참여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